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감염자가 197명 늘어 누적 확진자는 15,515명이 됐습니다. 특히 교회를 중심으로 확산이 계속되면서 서울의 경우 하루 만에 90명이 더 늘었는데요. 또 전라북도에서도 어제부터 이틀간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들이 또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지역 감염이 우려되고 있는데 전주를 먼저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진희 기자, 이 전북에서는 확진자가 몇 명 나왔습니까? 네, 전북 지역에서는 어제 1명에 이어서요. 오늘 2명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전라북도 보건당국이 오늘 오전 10시쯤 긴급 브리핑을 갖기도 했는데요. 서울사랑제일교회에 다녀가거나 아니면 교회 행사와 관련된 주민 2명이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는 전주와 군산에 사는 여성들인데요. 전북에서는 지난 19일부터 12일까지 45번째 확진자가 사랑제일교회 철야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군산에 사는 46번 확진자는 지난 15일 관광버스를 타고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라북도 보건당국은 어제 서울 사랑제일교회 신도 가운데 전북 거주자 34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이 확진자들이 이번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확진자들은 원광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고요. 가족들은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검사 대상 신도 가운데 27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5명에 대한 검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서울을 올라갈 때 45번째 확진자는 고속버스를, 46번째 확진자는 관광버스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하고 접촉자를 찾는 데 특히 힘쓰고 있습니다. 또 46번 확진자와 같은 날 서울 집회에 참석한 인원이 전북에서만 300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참석자들이 자진 신고하거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려고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라북도 재난상황실에서 KBS 뉴스 유진입니다. 네, 교회발 집단 감염으로 수도권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긴급 대응반을 가동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카페와 유흥시설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이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수도권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안다영 기자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정부가 오늘부터 범부처 수도권 긴급 대응반을 가동합니다. 긴급 대응반은 집단 감염 경로와 역학조사의 신속한 분석 등을 지원하며 역학조사 방해와 위반 행위에 대해 대처하게 됩니다. 특히 학교나 종교시설 등 주요 시설과 집단에 대해 전파 가능성이 높은 기간 접촉자 조사도 실시합니다. 또 집회 참가자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검사 권고 등으로 검사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도 권역별 긴급 지원팀도 가동합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권역으로 나눠 모두 38개 팀 190명으로 구성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환자 급증에 대비해 어제부터 수도권 병상 공동 대응 체계를 가동했습니다. 우선 일반 병상의 중환자 장비 지원 등을 통해 중환자 병상 추가 확보에 나서는 한편 수도권 지역에 감염병 전담병원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지정된 수도권 감염병 전담병원을 최대한 운영할 경우 입원 가능한 병상은 2,007개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금의 증가세가 계속된다면 과거 대구 경북에서와 같은 병상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민간 차원의 의료 인력 지원 등도 요청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전공의협의회와 의사협회가 휴업 예고한 데 대해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 체계를 다시 점검할 것을 보건당국에 주문했습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최근 교회발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있지만 카페와 방문업체, 유흥시설 등에서도 산발적인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며 고위험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서도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재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한 집단 감염으로 수도권뿐 아니라 대구와 경북, 경남, 전북, 강원 등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파주 스타벅스 야당점과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전국에서 최소 40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이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새로운 집단 감염의 중심지가 된 서울 사랑제일교회는 정부의 검사와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부인하고 또 고발된 전광훈 목사도 자가격리 의무를 어긴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최문종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0시 기준으로 서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90명이 늘었습니다. 그제 74명, 어제 146명에 이어 최근 사흘 동안 310명이 늘어나는 급증세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한 감염세가 지속됐습니다.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58명이 늘어 누적 209명이 됐고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 4명, 양천구 대세균교회 관련 확진자도 3명 늘었습니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 관련 검사 대상자 4천여 명 가운데 지금까지 1,200여 명을 검사했고 아직 연락이 닿지 않은 1,000여 명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조해 소재 파악 등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급증하는 확진자에 대비해 병상과 시설도 늘렸습니다. 태릉 선수촌에 382병상을 마련해 모레부터 생활치료센터로 운영하고 한전 연수원에도 250병상 규모 센터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자가격리자용으로는 196실 규모 호텔 한 곳을 추가로 확보해 역시 모레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현재 2단계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올릴지에 대해서도 하루 이틀 추이를 좀 더 보면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전광훈 목사가 고발당한 사랑제일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전 목사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며 그렇다 해도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교회가 신자들의 진단검사를 고의로 지연하고 부정확한 명단을 제출해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부인하고 서정엽 서울시장 직무대행과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 13일 사랑제일교회를 폐쇄하고 14일 검사 명령을 내렸으며 15일 자가격리 통지서를 성북구청 공무원이 사랑제일교회에 직접 찾아가 전달하고 수령증도 팩스로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최문종입니다. 네, 오늘도 잠시 후에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브리핑이 있을 예정입니다. 연결 전에 박광식 의학전문기자 또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박 기자, 오늘 숫자가 어제보다 좀 줄었어요. 그래서 살짝 좀 기대도 하게 되는데 글쎄요, 전체적인 유행 추세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네, 일단 지금 뭐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일단 전체적인 숫자를 한번 짚어보면 오늘 신규 확진자가 197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누적 확진자는 15,515명입니다. 네. 그리고 국내 발생은 188명, 그리고 해외 유입은 9명입니다. 또 중요한 숫자가 치료 격리 중인 사람의 숫자인데요. 네. 1,293명입니다. 어제 1,103명이었는데 하루 새 이 숫자도 한 100여 명 이상 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병상의 숫자가 점점 부족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국내 위중증 환자의 숫자는 13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305명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치명률은 1.97%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국내 발생 현황을 보면요. 서울이 89명, 그리고 경기 67명, 인천, 부산, 광주에서 각각 7명씩 나온 상황입니다. 충남에서도 3명이 나왔고요. 대전, 충북에서도 각각 2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이어가지고 대구, 강원, 전북, 경남에서도 각각 1명씩 지금 발생한 상황입니다. 대부분의 확진자의 연령을 좀 보면은요, 네. 50대 이상이 한 58%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유행 추세를 조금 한 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8월 10일에 보면 신규 확진자가 28명이었습니다. 네. 근데 하루 건너서 12일에 54명이 됐고요. 그리고 2배가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루 건너서 14일에 103명이 됐습니다. 네. 또 2배가 됐고요. 또 하루 건너, 그러니까 어제죠. 279명, 3배 가까이 증가한 건데요. 오늘 잠깐 숫자가 줄었다고 해서 아직 안심하기엔 좀 이르다는 판단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재갑 교수님, 이 감염병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지금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는 요인들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첫 번째는 수도권에서 발생했다는 이유인데요.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미 지방에서 수도권발 지방 확산이 이미 벌어진 상황이라서 전국적인 그런 확산 양상을 볼 수 있다는 부분들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일단은 고령의 환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50대 이상이 50대 이상 그리고 또 그중에서도 더 위험한 70대 이상도 상당수 특히 교회 교인들이 고령 환자가 많다 보니까 네. 이분들 지금 80대 이상이 25% 사망률이고 70대도 10%가 넘는 사망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 중에서 또 상당히 이제 위중한 상태로 갈 분들이 많다는 부분도 걱정이 되고 또한 단기간에 환자가 많이 증가돼서 오늘까지 지난 주말부터 오늘까지 거의 700여 명의 환자가 거의 동시에 진단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수도권 내에 병상이 좀 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요소들이 상당히 좀 위기로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예. 자, 박 기자, 지금 이제 오늘까지 휴일이고 내일부터 또 이제 진단 검사가 늘게 되면 확진자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가 되는데 지금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 역학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한 4천여 명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3천여 명은 지금 자가격리 중이고요. 지금 자가격리 상황에서 한 2천여 명 정도 검사를 했는데 이 중에서 한 16%가 지금 양성, 그러니까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방역 당국은 하지만 이 명단이 교인의 명단이 좀 부정확한 경우가 많아서 아직도 지금 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의 숫자가 상당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네. 지금 사랑제일교회 관련된 사람은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달라고 지금 요청한 상황입니다. 네, 일단 등록 교인들 중심으로 이 역학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좀 있어서 좀 상당히 곤혹스러운 네,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예, 자, 이 교수님, 그런데 이런 와중에 또 의료계와 정부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더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거든요. 병상도 부족하지 않을까, 의료진도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양비론을 얘기하는 거 제일 싫어하긴 하는데 지금은 양쪽이 다 한 발짝은 좀 전략적 후퇴를 내주셔야 될 상황입니다. 전략적 후퇴. 예. 왜냐하면 의사들이 의사 증원에 관해서 사실 어느 직종이든 자기네 직종의 인원 늘린다는 반길 상황이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근데 하필 지금 코로나 상황이 마무리도 안 됐는데 이걸 이 시기에 꺼냈기 때문에 의료계 협조가 정말 중요한 시기에 이 시기를 꺼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뭐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지 몰라도 지금 네. 상황이 좀 안타깝고 의사들도 또 지금이 엄중한 상황인데 계속 파업이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지금 선별진료라든지 확진자를 보는 인력들의 그런 부담을 좀 더 늘리려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것 같아서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양측이 조금만 좀 대화를 좀 냉각기를 가지고 조금 미루어서 대화를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그렇다면 듭니다. 일단 21일 또 전공의들 네. 집단 휴진이 예고돼 있는데 네. 이것도 조금 좀 미뤄져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예, 좀 이거는 좀 미뤄졌으면 좋겠고 전공의들 답답함은 알고요. 가장 타격을 그러니까 이제 정원이 늘어났을 때 타격을 보는 그런 연령대가 지금 전공의하고 의대생들이긴 하거든요. 네. 답답함은 이해하지만 근데 지금은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일수록 병원을 지켜주는 게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박 기자, 일단 정부 쪽에서는 지역의 공공의료 체계를 좀 더 확립하기 위해서 이 의사 숫자를 좀 늘린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의료계는 또 그것에 대한 반발이 있게 마련인데,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궁금한 게 병상 문제거든요. 이 환자가 이제 더 늘어나게 되면은 병상이 부족하지 않을까. 특히 수도권의 경우 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부터 이제 수도권 병상 공동 대응 체계를 가동 중입니다. 네. 이 수도권에 사용 가능한 중환자 치료 병상은 지금 서울 221개, 그리고 인천 49개, 그리고 경기 69개입니다. 총 339개가 있는 건데요. 이미 인천하고 경기는 병상이 몇 개가 안 남았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은 한 80개 정도 남아있다고는 하는데요. 사실 이 중환자 병상이 코로나19 환자들만을 위해서 있는 건 아닙니다. 또 다른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을 위해서 또 사용돼야 되는 또 중환자실이 그렇죠. 또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숫자는 더 지금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좀 진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앞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 중환자 병상도 순간 다 찰 수가 있어서 결코 지금 안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환자실은 또 그런데 일반 코로나19 환자분들 진단받았을 때 입원에 대한 일반 병상에 대한 숫자는요. 지금 네. 살펴보면 수도권에 1,479개가 있습니다. 네. 지금 확진자가 입원 가능한 병상 한 750여 개 남아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요. 지금 방역 당국은 추가 병상을 더 지정해서 늘릴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더 증상이 가볍거나 무증상인 환자분들을 위해서 확진자를 위해서 생활치료센터도 지금 준비 중인데 지금 440명 입소 가능한 곳이 있고 지금 안산과 한 천안 두 군데 있는데 여기에 한 300여 분 정도의 지금 자녀
지금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도 좀 더 늘릴 수도 있겠군요. 예, 더 늘려야 되죠. 예. 예. 자, 교수님, 이게 지금 유행 속도가 상당히 빠르지 않습니까? 네. 그 유행 초기 바이러스 유형과 이게 좀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감염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바이러스가 이제 RNA 바이러스다 보니까 유전적 변이가 계속 일어나고는 있는데요. 일단 뭐 실험 실적에서는 뭐 그런 의심되는 논문들이 몇 개 나오긴 했지만 실제 상황에서 실제 그런지에 대한 부분들이 증명된 바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유전적 변이가 지금의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네. 자, 현장에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방역대책본부 브리핑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17일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88명이 확인되었고 해외 유입 사례는 9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5,515명입니다. 신규 격리 해제자는 7명으로 현재는 1,293명이 격리 중에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3명이고 사망자는 추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국내 주요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에 70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총 319명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307명으로 서울이 209명, 인천이 13명, 경기도가 85명이며 비수도권이 12명입니다. 대구가 1명, 충남이 5명, 경북이 1명, 대전 1명, 강원 4명입니다.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돼서 콜센터, 방문요양센터, 요양병원, 어린이집, 학원 등 추가 노출 장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역학조사와 접촉자 관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 대세김교회와 관련하여 자가격리 중인 4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1명입니다. 서울 강남구 소재의 코리아 IT 아카데미와 관련하여 8월 12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역학조사를 통해 6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7명입니다.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오케스트로와 관련하여 8월 14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역학조사를 통해 6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총 7명입니다. 경기 용인시의 우리제일교회와 관련하여 교인 및 접촉자 검사 결과 5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131명입니다. 수도권이 126명이고 비수도권이 3명입니다. 역시 복지관, 물류센터, 어린이집, 공인중개업체 등 추가 노출 장소에 대해서 역학조사와 접촉자 관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 파주시 스타벅스와 관련하여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총 42명입니다. 광주 상무지구 유흥시설과 관련하여 7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 수는 총 14명입니다. 최근 2주간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집단 발병이 65.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조사가 진행 중인 감염 경로 미분류 사례도 11.6%, 131명이 해당이 됩니다. 최근 들어 특히 집단 발병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종교시설 관련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교활동 모임을 통해 발생한 감염이 비수도권 지역을 포함하여 콜센터, 어린이집, 요양병원 등 다양한 장소로 2차 감염이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N차 전파의 위험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의 조치에 따라 자가격리 대상자, 노출자께서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또한 자가격리 중에는 자가격리 장소 외에 외출 금지,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기, 또 가족 또는 동거인과의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마스크 착용 등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추가적인 전파를 차단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의 모든 종교시설에서는 8월 15일부터 적용되는 핵심 방역 수칙 의무화 조치를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규 예배, 미사, 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간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행사 및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 찬송,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를 금지하고 전자 출입 명부를 설치하고 이용해 주시고 또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에 대한 출입 제한 그리고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반드시 마스크 착용과 시설 소독, 소독대장 작성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설 내에서도 이용자 간의 2m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서울, 경기 이외의 지역에서도 이에 준하는 방역 수칙 준수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8월 16일부터 서울과 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서울, 경기 지역 주민들께서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국민행동 지침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출퇴근 외에 불효불급한 외출, 모임, 행사, 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음식점, 카페에서 방문하여 식사하기보다는 포장이나 배달 음식을 활용해 주시고 체육시설에 가기보다는 집에서 운동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친구, 동료 모임과 관련해서도 대면 모임보다는 비대면 모임으로 대체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외출을 하실 경우에는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거리 두기가 어려운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십시오. 사람 간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침방울이 튀는 행위, 소리 지르기, 큰 노래 부르기, 응원하기 등의 행위나 신체 접촉은 하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환기가 안 되고 사람이 많은 밀집, 밀폐, 밀접한 장소는 가지 않아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등 몸이 아프면 외출, 출근, 등교를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콜센터나 보건소에 문의하여 선별진료소 진료를 받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유행이 무서운 속도로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발생도 4일 연속 100명이 넘고 있고 감염 양상도 교회, 카페, 식당, 시장, 학교 등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여 지역사회로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발생 지역도 서울, 경기뿐만이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은 진단되지 않았던 무증상 경증 감염자가 누적되어 있고 코로나 감염의 위험이 고위험 시설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가 일상에서 매일 접하는 식당, 카페, 주점, 시장 등 어디서든 누구라도 코로나 감염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커진 상황입니다. 현 상황을 대규모 유행의 초기 단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유행 상황을 통제하지 않으면 기하급수적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진자가 증가하여 의료 시스템의 붕괴,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6개월간 코로나19 유행을 겪으면서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방심과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민 모두가 현 상황을 위기라고 경각심을 가지고 가족의 건강, 우리들의 소중한 일상, 경제를 지키기 위해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매 순간 실천하는 것이 최상의 해결책입니다. 우선 사람 간 접촉을 줄여주십시오. 출퇴근, 의료기관 방문 등 꼭 필요한 외출 외에는 안전한 집에 머물러 주십시오. 불효불급한 친구, 친척, 직장의 모임과 회식, 단체 행사는 취소해 주십시오. 종교활동, 각종 회의 등도 가급적 비대면으로 전환해 주십시오. 특히 밀폐된 실내에서 마스크 없이 식사나 대화하는 것을 피해 주십시오. 코로나 예방 수칙을 항상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식적인 신용이 아닌 기본을 지켜주십시오.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주십시오. 밖에서 열심히 쓰다가 실내에 들어가면 벗거나 턱에만 걸치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식당, 카페, 주점, 영화관에서 음식을 먹거나 대화할 때 마스크를 벗으면 감염을 예방할 수 없습니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상황과 시간을 최대한 줄여주십시오.
또한 손 씻기, 손 세정제를 수시로 사용해 주시고 악수를 하는 대신에 목례를 대신해 주십시오. 발열, 기침, 그리고 후각 미각 소실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외출을 피하고 선별진료소 진료와 검사를 받아주십시오. 코로나19의 대응은 방역당국이나 의료계의 노력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모든 국민이 같은 마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만이 현재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도록 안전한 집에 머물러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 직접 들으셨습니다. 자, 박 기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무서운 속도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위기 상황이라는 진단이었거든요. 중요 내용 좀 다시 한번 간추려 주세요. 네,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엄중한 상황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대규모 유행의 초기라고 진단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수도권에서 이제 전국으로 확산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칫하면 의료 시스템,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네. 우리 가족, 그리고 일상, 그리고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매 순간 거리두기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 70명이 추가가 확진이 됐는데 성북구 사랑교회 이 관련된 확진자가 수도권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비수도권에서도 12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충남, 경북, 그리고 대전, 강원도에서도 지금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즉 전국으로 가는 한 동화선이 될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교수님 지금 거리두기 2단계인데 네. 이 확산세를 좀 더 막기 위해서라도 이 단계를 좀 더 높일 필요는 없는지요? 일단 수도권 같은 경우는 아예 선제적으로 3단계를 올려서 아주 국민들한테 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어떤가가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고요. 네. 만약에 못하더라도 지금 2단계에서 이제 집회 금지라든지 아니면 고위험 시설 금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 자제로만 얘기를 해서 사실 1.5단계 아니면 1단계하고 무슨 차이냐라는 그런 비판이 있거든요. 2단계를 아예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국민들의 강한 메시지를 위해서 3단계로 격상을 하고 다른 지역은 2단계로 올리는 이런 방안들도 좀 고려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광식 기자 그리고 이재갑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폭염특보는 폭염경보로 강화된 곳이 많습니다. 현재 서울은 31.4도까지 올랐고 오후에는 서울이 33도, 대구는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 없이 맑은 하늘입니다. 오후에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33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는데요. 습도까지 높아 더 덥게 느껴지겠고 오늘 밤에도 열대야가 이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1, 2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본격 무더위가 시작돼 당분간 한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